예, 최근 대장동 의혹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서 일타강서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국감 발언 하나하나를 꼬집었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위반 얘기도 꺼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총 14명이고요.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변호사비를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연수원 동기라서 뭐 할인을 해줬니 저 무료로 했니 이러는데 이게 또 전부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 제3자가 내줬으면 뇌물, 본인이 됐으면 자금 출처를 빼야 되는데 국감 동시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 원희룡 지사예요. 원희룡 전 지사. 뭐 15시간 계속 옆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꼬집고 비판하고 한다는데 뭐 이 질문 먼저 드리기 전에 네.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원 전 지사가 나는 이재명 저격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거를 더 부각시키겠다는 게 경선 전략 같아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꽤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4강 안에 들었던 이유도 본인이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게 많이 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여당을 좀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뭐 아시겠지만 저 전국 수석에 서울법대 수석을 한 수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정치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이제 저평가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아마 본인이 잘하는 거, 이 강의하는 거 이걸 굉장히 아마 돋보이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15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법률가적 입장과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이제 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생각 같아서는 본인이 아마 직접 저기 가서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아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라이브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의 지금 국감장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왜 질문이 뭐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이런 취재 발언도 막 같이 교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이 부분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정말 원 전 지사 말 맞다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2억 5천 뭐 동기거나 대학 친구였다.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만약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뇌물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수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할인을 해줬다. 이건 전가가 없습니다. 변호사비 전가가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과는 상관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무료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임료를 안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법조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때 지인이나 동창이나 동기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수임료는 많이 받지 않는 게 관행처럼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지사가 통장 거래 내역까지 수사기관에 아마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행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그럼에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면 청탁금지법이 뭐 통장사본 다 냈으니까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할인과 관련해서는 친구여서 내가 좀 저렴하게 해줬다. 이건 뭐 김영란법 위반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전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무료인 경우에는 정말 일은 전혀 거의 안 했는데 그냥 친구니까 이름만 올려줬다. 이러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정말 일도 하고 재판도 나고 다 했는데 무료다.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이례적인 원희룡 전 지사의 라이브 방송 여기에는 진중권 전 교수도 출연을 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개발을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이재명 지사는 원래 자기가 그 변호사 시절에는 선거에 공약을 내세운 게 민간 개발을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남시가 적극 돕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는 원래부터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걸 반대한 게 국민의힘 쪽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진 전 교수 얘기는 앞서는 민간 개발이었고 공약 내걸고 공공 개발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비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는 줄기차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나마 민간 합동개발로 대장동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한 4천억 정도의 어떤 기부 체납이나 여러 가지 배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과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운동할 때 공약을 보니까 이 대장동 일대를 민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본인이 직접 내세웠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때문에 공공개발로 하지 못했다, 이익금을 많이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전곡을 찌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는 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관련 자료, 팩트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까 추가적인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첨부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진중권 전 교수가 실시간으로 이재명 지사의 국감 답변을 보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발언을 조목조목 좀 해부해서 이런 이 거짓 발언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사실 오늘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날이 다소 무딘 것 아닌가 하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가 장애에서 지적한 건 아주 날카로웠지만 사실 이 역할을 국회에 들어가 있는 또 경기도청으로 간 국감장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